본 영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따라 미래나눔재단의 2020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대신합니다. 2020년도 신입생과 모든 장학생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지혜롭게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나눔재단의 의미와 장학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장학생들께는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과 퀴즈의 정답을 재단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나눔재단 이사장 허용준입니다. 2020년 새로 선발되신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게 된 학생들, 엄격한 성적 기준을 충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다소 아쉽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일상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우리 재단의 설립 배경이 되는 GC 녹십자라는 기업입니다. 설립자이신 고 허영섭 회장님의 땀과 열정이 아직도 이 기업의 동력이고 우리 재단의 자산이죠. 회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선 일사후퇴 이후에 북에서 오셨기에 본인이 탈북 1세대다라고 규정하셨고 자수성가하신 배경에 배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배움은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만으로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북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보다 뒤에 서는 것은 공정하지 않죠. 재단에서 제공되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된 선배들은 혼신을 다해 환자를 돌보고 있죠.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소속된 조직을 위해 헌신하며 개인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에 후원금도 보내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장학금의 일부인 것이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훌륭히 성장한 졸업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의 선순환이 뿌듯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행동을 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 실패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시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감한 도전이 큰 성공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의 가능성과 열정을 믿고 큰 꿈을 세워 과감히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대학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께 제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리 조직은 투자를 하고 배당을 기대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윤을 기대하는데 그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이 배당입니다. 조직의 성패는 물론 이윤 창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겠죠.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투자라고 하지 않고 출연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되겠죠. 돈을 낸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느냐? 보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배당이 없거든요.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는 있지만요. 우리 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수익은 다시 목적 사업에 쓰여집니다. 이것이 비영리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쩔 때 보람을 느낄까요? 탈북민, 북한을 떠난 분들은 난민 상태입니다. 그 난민들은 지원 대상이고 취약계층이고 또 이주민이고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해서 부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난민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 국민이 됩니다. 권리의 주체가 되고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 또 법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자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민은 법적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책무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주권의식을 갖게 되고 이 사회에서 내가 복지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 대한 부채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남북 문제, 우리가 이런 형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부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나눔재단에 출연한 분들은 어떤 단계에서 보람을 느낄까요? 난민일까요? 국민일까요? 시민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쭤본 바로는 여러분이 이 사회에 어엿한 시민이 되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보람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학업을 완주하시고 나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 사회의 시민이 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나눔재단 허윤미 과장입니다. 미래나눔재단의 장학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나눔재단 장학생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미래나눔재단의 장학금 지급일은 매월 5일이며 매년 3월부터 잉년 2월까지입니다. 항상 본인 계좌만 지급이 가능하며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통장 사본을 스캔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재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습지원비를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습지원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전공 분야 보조학습 및 어학, 컴퓨터 등 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 비용, 학교 계절학기 수강, 전공 분야 실습 관련 비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액 사전 결제를 요하는 전화영어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원 금액의 기준은 수강료의 70%이며 나머지 30%와 교재비 등의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학습지원비 지원 자격은 장학생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 또는 분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재단에 확인을 하시고 수강 기관, 기간, 금액 등을 이메일로 재단에 발송합니다. 두 번째로 지원이 확정이 되면 학습지원비 신청서, 학원 등 수강료 결제 영수증, 수강증을 재단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에 학습지원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약 개인 사정 등으로 수강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원한 금액도 환불 비율에 따라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환불 영수증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수료한 후에 출석 일수, 시험 성적 등의 보고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 제출은 다음번 학습 지원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인터넷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보내드린 교보문고 기프트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매월 장학금 지급일인 5일 이후에 2만 원씩 충전이 되며 교보문고 매장 및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분실하신 경우에는 바로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드림카드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는 분실이나 도난 시 보상이 되지 않으니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충전이 정지되오니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건강검진 지원 혜택입니다. 검진 항목으로는 초음파, 위내시경, 심전도, 혈액, 기초검사 등이 있습니다.
검진 제휴기관은 녹십자의료재단과 이랜드 클리닉이며 신청 방법은 재단 사무국을 통해 검진일을 예약한 후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 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후의 날짜로 가능하며 주말은 검진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검진 결과는 재단에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검진 이외의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재단에 문의를 주시면 논의하여 의료 지원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실 경우 만약 개인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참여해야 하는 미래나눔 재단의 행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여식, 두 번째로는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 세 번째로는 2학기 개강 모임입니다. 보통 수여식은 2월 셋째 주에, 그리고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는 방학이 시작되는 첫 주에, 2학기 개강 모임은 매년 8월경에 행사가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사 일정에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수여식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죠. 다른 행사들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날짜와 형식이 확정되는 대로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금 지원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이나 어려운 점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래나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생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나눔 재단에서는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성적 장학금 이외에 민간 재단의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1명 정도 이를 위반해서 장학생 자격 박탈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재단에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 학기 기준 성적을 문과 계열은 3.0 이상, 이과 계열은 2.7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 학점 1회 미달 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고 2회 연속으로 미달 시에는 다음 한 학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때 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준 성적을 획득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만약 기준 학점 누적이 4회 미달 시에는 장학생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모두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졸업하실 때까지 장학금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행사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나눔 재단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장학생들께서는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과 퀴즈의 정답을 재단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재단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나는 대로 많이 써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미래나눔@naver.com입니다.